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장한별의 이름이 또다시 예상 밖의 무대에서 등장했습니다. KBS 무대에 이어 이번에는 대형 K컬처 페스티벌까지. 더 놀라운 점은 무명전설 탑7 가운데 장한별의 이름이 유독 눈에 띈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번이라면 우연이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금 장한별을 둘러싼 움직임은 단순한 방송 출연 이상의 의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장한별의 행보를 따라가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대의 크기와 성격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 뒤 비슷한 무대를 반복하는 일반적인 흐름과 조금 다릅니다. 방송 무대에서 존재감을 보여준 뒤 또 다른 방송으로, 그리고 이제는 여러 장르의 유명 가수들이 함께하는 K컬처 인사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장한별의 다음 무대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곡 K컬처 페스티벌의 라인업은 시선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황치열, 이채연, KCM, 더원, 고유진, 10cm 등 서로 다른 음악적 색깔을 가진 가수들이 한 무대에 이름을 올렸고 그 가운데 장한별도 포함됐습니다. 단순히 트로트 팬들만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K-팝과 다양한 한국 문화를 함께 즐기는 대형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장한별을 이미 알고 있는 팬이 아니라 그의 음악을 처음 듣는 관객과 만날 가능성이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변화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장한별을 지지해온 핵심 팬덤이 그의 무대를 움직이는 힘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바깥의 관객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수를 성장시키는데 기존 팬의 결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결국 처음 보는 사람을 멈춰 세우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장르의 가수들이 함께 서는 페스티벌은 바로 그 힘을 시험하는 가장 현실적인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무명 전설 탑7이라는 틀 안에서 바라봤을 때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이름을 알린 출연자들은 각각 자신만의 팬층을 만들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K컬처 행사 라인업에서는 장한별의 이름이 특히 눈에 띕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 누군가가 더 우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장한별이 프로그램 바깥의 새로운 무대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장한별의 최근 일정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KBS 무대와 대형 문화 행사처럼 서로 성격이 다른 공간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방송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고 페스티벌은 새로운 관객에게 직접 음악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무대의 성격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한 가지 대어모입니다. 장한별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KBS에서의 움직임도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방송 무대는 단순히 출연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시기가 가까운 일정들이 이어질 경우 팬들이 체감하는 존재감은 훨씬 커집니다. 오늘 방송에서 보고 며칠 뒤 다시 이름을 발견하고 또 다른 무대 소식을 접하게 되면 대중에게는 하나의 인상이 남습니다. 요즘 이 가수 자주 보이네? 바로 이 반복 노출이 인지도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시작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한별에게는 또 하나의 독특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팬들이 단순히 음악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와 이동 경로까지 함께 기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팬과 호주 브리즈번을 연결한 이야기가 관심을 끈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한 팬에게 호주는 단순히 멀리 떨어진 나라였지만 장한별과 관련된 기억과 이야기를 통해 갑자기 가까운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수와 팬 사이의 관계가 노래 한 곡을 넘어 일상의 경험으로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이 지점에서 세 번째 변화가 보입니다. 팬덤이 강해지는 과정은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음식, 특정 방송에서 나온 짧은 대화까지 팬들에게 하나의 기억이 됩니다. 팬은 그 기억을 다시 공유하고 다른 팬은 그 이야기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은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팬덤은 단순한 시청자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커뮤니티로 변합니다. 장한별의 팬덤을 은하수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런 연결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존 은하수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새로운 은하수가 얼마나 빠르게 생겨날 수 있는가입니다. 감국 K컬처 페스티벌처럼 장안별을 처음 보는 관객이 많은 무대는 바로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장소가 됩니다. 무대에서 단 한 곡이 강하게 남는다면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안별을 검색할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지난 방송 영상을 찾아볼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다음 공연 일정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팬덤 확장은 바로 이런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 최근 장안별을 둘러싼 흐름은 팬덤 안에서의 인기에서 팬덤 바깥으로의 확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기존 팬들의 응원은 이미 강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 가수가 더 큰 무대로 가기 위해서는 팬덤의 크기뿐 아니라 일반 관객에게 이름이 반복적으로 노출돼야 합니다. 방송, 공연, 페스티벌이 서로 연결되는 이유가 중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기에 팬들의 실질적인 참여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공연 방청과 현장 응원은 온라인 숫자와는 다른 힘을 보여줍니다. 화면 속 댓글과 좋아요가 관심의 표시라면 직접 현장을 찾는 팬은 시간과 이동을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공연장에서 들리는 함성과 떼창은 가수에게도 강한 에너지가 되지만 주변 관객에게는 이 가수의 팬덤이 이렇게 강한가? 라는 첫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때로 한 번의 방송보다 더 강한 기억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현장성입니다. 장안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팬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팬들이 실제 무대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공연장을 찾은 사람은 가수의 노래뿐 아니라 관객의 반응까지 함께 경험합니다. 무대가 뜨겁다면 가수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팬덤의 힘은 숫자와 현장이 만나야 완성됩니다. 최근 화제가 된 음반 관련 움직임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량이 언급되면서 장안별 팬덤의 결집력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팬들이 실제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송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반을 사고 무대를 찾아가고 다음 일정을 공유합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될수록 가수의 활동 반경은 넓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나치게 앞서갈 필요는 없습니다. 장안별이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말하는 것은 아지릅니다. 오히려 지금이 흥미로운 이유는 결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승세는 분명 보이지만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팬들은 다음 무대를 더 궁금해합니다. KBS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지, K컬처 페스티벌 이후에는 또 어떤 관객과 만나게 될지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는 바로 선택의 반복입니다. 한 번의 캐스팅은 여러 이유로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성격의 무대에서 계속 이름이 보이면 대중은 자연스럽게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방송 관계자들이 장안별의 어떤 점을 보고 있을까요? 무대 장악력일까요? 팬덤의 반응일까요? 아니면 다양한 관객층과 만날 수 있는 확장성일까요? 정확한 내부 이유를 외부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복되는 무대가 이런 질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안별에게는 한 가지 강점이 더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팬들과의 대화에서는 비교적 친근한 분위기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팬이 브리즈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자연스럽게 현지 음식 이야기가 이어졌다는 에피소드도 이런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팬 입장에서는 TV 속 스타가 갑자기 자신과 같은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거리감의 축소는 장기 팬덤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일곱 번째 포인트. 새로운 팬을 만드는 힘과 기존 팬을 붙잡는 힘은 서로 다릅니다. 화려한 무대는 처음 보는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지만 팬이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호감과 반복되는 경험입니다. 장안별은 지금 이 두 영역을 동시에 시험받고 있습니다. 대형 무대에서는 새로운 관객을 만나고 방송과 팬 소통에서는 기존 팬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K컬처 페스티벌은 단순한 행사 하나로만 보면 아쉽습니다. 오히려 최근 몇 주간 이어지고 있는 흐름 속 한 장면으로 봐야 합니다. KBS 무대에서 이름을 알리고
팬덤의 결집력이 확인되고 해외와 연결된 팬 이야기가 등장하고 다시 다양한 관객이 모이는 대형 페스티벌로 이동합니다. 각각 따로 보면 작은 뉴스지만 한 줄로 연결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그 그림의 중심에는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장한별의 이름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 시청자였고 다음에는 팬덤이었으며 이제는 K컬처 행사에 온 일반 관객까지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한 가수가 특정 프로그램의 인기 출연자에서 독립적인 이름을 가진 가수로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행사에 이름을 올리는 것과 무대 이후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유명 가수들 사이에서 장한별이 얼마나 강렬한 순간을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처음 그의 노래를 들은 관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시 장한별을 검색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번 무대의 결과는 공연이 끝난 순간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지점이 남습니다. KBS에서 시작된 최근 흐름과 K컬처 페스티벌이 단순히 몇 개의 일정이 겹친 것인지 아니면 장한별의 활동 영역이 본격적으로 넓어지는 신호인지입니다. 지금 당장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장한별의 이름을 발견하는 장소가 이전보다 많아지고 있고 그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과 이미 오래 응원한 사람들이 같은 무대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의 호기심, 기존 팬의 결속, 현장에서 터지는 응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무명전설 이후 장한별이 어디까지 갈지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흥미롭습니다. KBS 다음에 K컬처 무대가 왔다면 과연 그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장한별에게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단순히 스케줄이 많아졌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의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 대형 무대에서 또 한 번 강한 반응이 나온다면 팬들이 말하는 은하수의 확장은 더 이상 팬들만의 표현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한별만 또다시 눈에 띄는 무대에 이름을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흐름일까요?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그의 다음 행보를 지켜봐야 할 이유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것.